안녕하십니까. 금산동 동아쌤입니다. 제 이제 공부방이 Q&A 공부방입니다. 퀘션 하면, 그리고 answer 해주는 공부방. 공부방 이름이 Q&A예요. 퀘션 answer. 제가 20년 동안, 한 15년 정도 돌아다녀서 과외 할 때, 아이가 질문을 하면 답변해주는 과외만 했어요. 전 과목. 그래서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이 떨어지면 과외가 끝. 뭐 애들이 악착같이 물어봐요. 처음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다. 그러다가 답변 다 해주면 공부 잘하려면 뭐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거 형광펜 쳐. 그럼 질문 하나 쳐줄게. 그럼 다 설명해요. 그러면 이거 점수 올랐어요. 그래. 이해됐어요? 신기하죠? 답변합니다. 첫 번째, 지운 것도 해요.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뭐냐면 이렇게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식당은 혼자 하는 회사도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합처럼 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돈을 내놓고 그 돈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회사도 있고요. 이 주식회사는 뭐냐면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내요. 돈을 내면서 이 돈에 맞게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주식은 뭐냐? 이렇게 주식 증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회사를 할 때, 이럴 때 100만원짜리 회사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요, 돈을. 근데 1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면, 이 만원짜리, 1만원, 무슨 회사, 주식,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100장을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주를 뭐냐, 3명. 주식의 주인을 주주라고 그래요, 주주. 주주를 3명 정도. 이렇게 두고 해서 요 100만원을 만드는데, 이거를 50% 이상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회장도 되고 그래요. 회사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을 막 해서 커지면 나중에 주식도 더 많이 발행하고 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정부에서 검사를 했더니 야, 이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다 하면서 주식을 팔고 싶은 시장이 있죠. 주식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올려요. 사고 팔아도 되게. 이걸 상장한다고요. 시장에 올린다. 윗상자의 시장. 그래서 주식을 상장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잘 되면 만원짜리 주식이 쫙 가격이 올라가서 막 50만원 되고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못 되면 이렇게 이 회사가 정사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검사를 할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얼른 팔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면 발행하는 증권, 회사를 만들 때 발행하는 증권을 주식이라고 그러고, 이 회사를 만들 때 이 절차에 따라서 회사의 정관,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규칙이 있죠. 이런 규칙을 발표를 하고,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가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되면, 허가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주식시장에 이걸 올리면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뭐라고요?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이해했어요? 주식이 뭔지? 자, 메갈로돈은 공룡 중에 하나죠? 이제 공룡은 살아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공룡 DNA를 가지고 포유류에다 집어넣어서 합성해서 공룡을 태어나게 하자라고 한 게 영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자궁을 해야 되는데 메갈로돈이라는 요거 자체는 다 멸종이 돼서 숨쉬고 있는 건 없어요. 됐어요? 자, 요까지는 다 됐어요, 2개? 자, 나도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이 벽은 물체인데 여기 원자도 있고 여기에 원자 핵도 있고 그럼 여기엔 전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핵이 있으면 이 핵 주위에 전자를 돌아요. 전자가. 근데 요 가운데 있는 핵은 크기가 얼마나 냐면 10원짜리만 해요. 얼마나 크고요?
10원. 10원짜리고 여기에 먼지만한 먼지만한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는 그럼 요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이 10원짜리가 가운데 있고 요거는 잠실 운동장이에요. 이해돼요? 잠실 운동장 담장을 빙글빙글 먼지 하나가 돌고 있는 게 전자예요. 그러면 이 핵이 있고 여기다가 이걸 그림대로 종이로 그리면 잠실 운동장 크기에 뭐가 필요해? 종이가 필요하지.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략 그리는 거지만 실제 거리는 이게 10원짜리고 이 먼지는 잠실 운동장 외곽을 도르니까 여기에 물건은 뭐만 있어요? 텅 빈 공간만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벽을 통과하려면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전자가 결합된 거죠? 이 결합되어 있어도 요 사이에는 작은 세계로 보면 이 안에 빈 공간이 텅텅 비어 있죠? 그 작은 세계로 요 전자를 겹치지 않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으면 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해돼요? 어떤 원자하고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쭉 돼 있죠? 다른 원자가 가다가 이게 충돌을 일어나는 거야. 겹친 공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요 작은 세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커서 이게 걸리는 거야. 걸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냐? 이 전자보다 짧게 내가 분해돼가지고 이 벽을 통과한 다음에 이 전자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랑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통과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자, 요것도 넘어가요? 자, 다음. 벌에 쏘였는데 고통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 벌에 쏘였다. 그러면 이렇게 뭐 주사 놓는 것처럼 한 건 지나갔으니까 고통이 왜 생기냐? 그러면 이게 고통도 있지만 가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독의 종류라고 쳐야죠 일단. 어때요? 독이 들어와가지고 이 독을 이겨내려고 여기다가 또 백혈구 같은 게 달려들어서 싸우겠죠. 어때요? 그러면서 이걸 죽이는 과정에서 그 싸우면서 열이 발생되기도 하고 뜨끈뜨끈 많이 싸워서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으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독으로 계속하면서 안 들어오던 이상적인 내 몸에 필요 없는 게 들어오니까 이걸 싸우면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독의 활동을 줄이든지 퍼지는 활동을 그래서 차가운 걸 되면 혈액순환이 빨리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있는 게 되든지 아니면 이 독이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성분을 도학이 어떤 화학 성분을 넣어주면 중화가 돼서 이게 물처럼 돼버리거나 그러면 좀 덜하겠죠. 이 독 성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주사를 넣죠. 그래서 이걸 해독제라고 그러죠. 해독제를 맞든지. 이렇게 해야 고통이 줄어들겠죠. 됐나요? 근데 꿀벌에 쏘였을 때는 이 꿀벌에 있는 독의 강도가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할 만큼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야, 불어도. 근데 말벌은 독이 강하단 말이지, 이거보다. 그런데 이 독도 사람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냥 바로 쇼크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일상적으로 이 꿀벌의 독하고 요거랑 말벌의 독으로 치면 강도가 이게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독을 가지고 이 말벌의 독이 세. 그러면 요 독을 변형시켜갖고 약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왜? 병영분이 있으면 요걸 박살내는 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도 하겠죠. 됐나요? 자, 전쟁이 나는 이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신석기 혁명이 있었죠? 신석기 혁명에는 벼농사를 했어요. 아닌가요? 벼농사. 그 다음 산업혁명 때는 뭐 했어요? 대증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정보혁명에는 뭐라고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신석기의 벼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수렵하고 채취하다 먹을 게 떨어지면
청동기 들은 놈들이 돌보다 세니까 가서 훔치러 쳐들어갔죠. 그래서 먹을 거 늘리려고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는. 됐어요? 그럼 먹을 걸 늘리려면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거의 다 팔을 거야. 네. 그래서 식민지 개척하러 배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정보혁명되고 컴퓨터가 발명하면서 무슨 대전쟁? 해커 대전쟁이 일어났죠. 해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정보전쟁, 해커 전쟁이 일어나든지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 서로 신념이 다르니까. 또, 땅은 농사 짓는 거는 그냥 뭐 요새는 뭐 어느 정도 품종도 개발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할만하죠. 땅도 문제지만 진짜는 해커 전쟁, 종교 전쟁, 자원 전쟁이죠.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있는 데는 전쟁이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해커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나중에는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맑을 공기. 물 때문에 전쟁 날 가능성도 있죠. 맑은 공기. 그래서 오염 덜 된 지역 찾으려고 전쟁 날 가능성도 있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죠. 총 들고는 안 싸워도 없네. 이런 전쟁으로 점점 발전해요. 그러면 전쟁이 왜 나냐? 이 자원이나 이런 거는 희소하다 그래요. 희귀하고 적다. 희소성. 근데 사람들의 욕망은 뭐라고? 조금만 가지면 돼요? 희귀하고 적어요? 욕망은 무한하다.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려고 충돌하는 걸 전쟁이라. 듣나요? 자, 핵폭탄에서 살아나는 법.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이게 땅 밑으로 막 몇백 미터 파가지고 이렇게 막 두텁게 한 다음에 여기 아파트를 쫙 쪄가지고 여기에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공호 시설? 이런 거 팔아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방사능. 터지는 거는 그 옆에 있으면 누구나 다 죽지만 멀리서 퍼지는 것도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방사능 제거하는 기술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사능 없어지는데 체르노빌 같은 것도 보면 지금도 못 쓰죠. 땅 몇십 년, 몇백 년 지난 동안 그걸 못 쓴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핵폭탄 하면 전체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일부만 이렇게 숨어서 몇십 년 더 살 뿐이겠죠. 그냥 박살나고 지금은.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핵을 못 쏘게 이 다른 나라 핵을 개발 못하게 막 제약을 하는 거죠. 왜? 살다 못 살겠다고 쏴버리면 여기서 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박살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약소국을 강제하고 제압하는 것보다 여기다 핵 하나 터지면 손해가 더 크니까 전쟁이 서로 안 일어나는. 있어요? 그러면 핵폭탄에 적응을 해서 핵폭탄의 방사능을 적응하는 그 생명체가 나오기 전에는 쉽지 않은데 인간은 적응되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진짜 우주는 여러 개인가요? 이렇게 다중우주설 해갖고 요즘 일어나는 학설이에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냐? 그럼 요 풍선이 우주다. 그러면 우주의 중심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우주면 이런 우주처럼 한 개의 우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이론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은하는 여러 개인가요? 그러면 여기 그것까지는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은하 중심으로 해서 회오리로 해서 은하 하나 있죠. 그죠? 요게 우리 은하계인데 요런 은하가 저기에도 무슨 안드로메다 은하 무슨 은하 이렇게 별자리로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라는 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세요. 저녁에 밤에 별자리가 있으면 이 별은 몇십억 년 전에 날라온 거고 이건 10만 년 전에 날라온 거고 이거는
이 다른 달빛은 어제 날라온 거고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 있던 것은 지금 보고 있고 가까운 것은 빨리 와갖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밤하늘이 이게 오늘 게 아니라고 빛이. 이해돼요? 이것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뭐 골동품 사람들이 100년 전거 찾고 그러잖아. 나가서 흙 집어봐. 50억 년 된 거잖아. 지구 탄생. 엄청 오래된 거예요. 자,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죠. 반대로 화이트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블랙홀을 사진 찍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눈으로 뜨고 이렇게 보면 이만큼 보이죠? 에? 그러니까 눈 잠깐 한 개로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우주도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 보였는데 지구에 있는 전파망경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다 연결해서 이 지구만한 눈을 만들었어.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을 찍었더니 에? 블랙홀의 모양의 사진을 찍었어. 이거 좀 이따 한번 확인할 거겠습니다.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가상으로. 태양이 몇만 개가 들어가고 막.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인터스텔라처럼 사람 한 명 통과하는 게 아니라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보다. 지구가 탁구공이라면 엄청나게 크죠. 에? 그 태양이 몇만 개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블랙홀이. 이해돼요? 저희 집 앞에서 학교로 갈 때 그 블랙홀 사진.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찍었어. 사진으로. 자, 매운 것을 먹으면 이게 이 매운맛이라는 건 없고 이게 통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통증을 느끼는. 통증이 느끼면 뭘 하고 여기다가 통증을 치료하려고 뭔가 가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 없겠지. 올라가겠지. 이걸 치료하려고 했으니까. 맛의 종류는 뭐뭐 있어요? 그게 혀에서.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매운맛은 그리고 단, 쓴, 짠 이 세 개. 보통은 이렇게 세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더 있더라도 매운맛은 사실 오미에는 있거든요. 5가지 맛이 있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할 건데 이 통각을 착각하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에도 배우기도 했는데 매운 게 있으면 통증이 있으니까 몸에서 반응을 하고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매운 것을 먹으면 온도가 왜 높아질까? 이랬을 때 매운맛을 내는 거는 게 캡사이신이거든요. 캡사이신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요거랑 뭐랑 반응을 해서 아마 물하고 에너지로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야 이게 중화가 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캡사이신의 화학 반응식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게 왜 온도가 높아지는지 정확하게 이 식으로,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이 화학을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매운 것을 먹으면 온도가 왜 높아질까요? 그럼 당연히 매운 것을 먹으면 거의 다 10중 8구는 온도가 높아져. 그렇다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거든. 항상 같은 온도로 비슷하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물이 제일 많아요. 수분이 70%고. 그런데 매운 게 들어오면 이걸 중화시키겠죠. 중화시키려면 뭔가를 집어넣어서 결합을 하면서 이걸 물처럼 만들고, 맞아요? 그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블랙홀 생긴 모양은 거의 동그랗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블랙홀 사진. 뭐 찾으면 되죠? 블랙홀 사진 맞아요? 요게 사진 찍은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요 가운데 이 바깥의 불빛으로 인해서 가운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가운데 이 검은색이 왜 뭐예요? 검은색? 블랙홀. 모든 빛을 빨아들이고 반사를 안 하는 검은색이에요. 흰색은 모든 빛을 내보내줘서 네 눈에 들어오면 흰색이고 아무 색도 네 눈에 안 들어오면 그걸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 색도 안 들어오냐? 블랙홀이 중력이 세가지고 엄청난 중력이 있어서 중력이 세서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이 세서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무슨 뜻이냐?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누가 말했어요?
중력상수 G가 있고 만유인력 법칙 누가 알겠어요? 만 가지는 아인슈타인이 만 가지는 있다. 뭐가 있다고? 인력이 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인력이. 인력 반대는 청력이라고 그래요. 만 가지는 가지고 있다. 인력을 끄는 힘. 근데 중력상수 G에다가 여기다가 R 제곱이다. 거리의 제곱. 자, 자석도 먼 게 세게 당겨요? 가까운 게 세게 당겨요? 먼 게 세게 당겨요? 자석을 두면? 가까운 게. 그러니까 이게 R 제곱으로 이렇게 분수로 나눠주면 이게 R이 커지면 이 만유인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다 2 넣어봐. 그러면 이 만유인력을 2로 나눈 건데 여기다 100 넣어봐. 그럼 만유인력을 100으로 나누니까 적어지죠? 그래서 R 제곱에다가 M한 M2라고 그래요. M한 M. 대문자 안 하고 요거 소문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그 대문자, 요거 소문자. 이 두 개가 가까울수록 이 질량은 클수록 당기는 힘이 세진 거죠. 그죠? 근데 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대요.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땡기는데 빛이라는 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빛은 알갱이다 라는 걸 입자라고 그러고, 빛은 파동처럼 전에는 파동이다 하는 파동설과 입자설의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그래요. 아직 다 못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이 블랙홀의 요 M이 블랙홀이라고 쳐봐. 이게 빛알갱이고, 그럼 엄청나게 세죠? 그러면 초스피드를 쫙 빨려들겠죠? 땡기는 힘이. 이해돼요? 요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 있고 여기 조그만한 자석이 있으면 툭 달려가서 탁 붙죠? 에? 이 자석이 어마무시 거의 무한대 크기의 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기에 조그만한 자석이 있으면 휙 날들어오지. 그래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만유인력. 됐어요? 에? 그런데 아까 말한 처럼 지구 크기에 뭘 만들었어요? 지구 크기의 눈. 전파망용을 다 연결해서 어떤 대학생이 제안을 해가지고 동그란 전파망용 있죠? 엄청 큰 거. 그거를 컴퓨터로 다 연결해서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망용을 만들어서 받았더니 사진을 이렇게 블랙홀이 실제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찍혔다. 사진이 최초로 찍혔다. 근데 이게 반격 400조 킬로미터래. 헐. 지구 크기의 300만 배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400조 킬로미터면 지구가 2600킬로미터죠. 4600킬로미터죠, 반지름이. 400조래, 조. 그러니까 지구는 여기 들어가면 점이지, 그냥. 먼지 많았지?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멀리 있어서 영향이 적은 거야. 거의 그냥 우리 이 조그마한 전파망으로는 볼 수도 없을 만큼 멀리 있다고.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블랙홀 사진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뭐죠? 이것도 확인했고, 은하가 열어간다. 그럼 다중은하 사진을 보면 되겠죠? 뭐라고요? 다중은하. 다중성강. 다중은하라는 다중은하. 이미지로 볼까? 요렇게 됐잖아요.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렇게 은하가 구슬처럼 되어 있는 다중은하다. 근데 요거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세포랑 또 그거랑도 비슷하고 요게 은하계죠, 은하계.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어디 있을까? 은하계 종류들인데, 그죠? 이렇게 은하들이 여러 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 은하들이 있죠, 이렇게? 지구과학에 배우는데. 요거하고 여기 공간 사이도 또 되게 많이 비어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다중은하까지는 시험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거랑 똑같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사진을 착 찍었어요, 우주를. 그럼 별빛이 오겠죠, 이렇게. 이걸 받아서 찍은 것 뿐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빛을 보냈어요, 그분에. 그럼 여기 갔다가 반사해서 올까요? 무한대로 계속 갈까요? 계속. 아직도 가고,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어,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어, 그럼? 모르겠어. 빛이 반사돼서 와야 찍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못 재잖아. 그래가지고, 이 빛이 후퇴하는 속도로 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회전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걸 타고. 여러 가지 원리로.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배우면서 고등학교 가서 물어봐야지. 꼭 핵폭탄 터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 생각에. 몇 명 살아남는다고 네가 생각하는 지구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 그죠? 선정도 됐고, 꿀벌도 있고, 말벌도 있고, 돈 문제, 고통 문제, 주식 문제. 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또 있어요?